쌍놈 새끼들이네.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친구를 네. 굶겨서 죽인 사건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평소 때 듣던 얘기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뭐 서로를 괴롭히고 뭐 가혹행위를 했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대학생이면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성인을 이제 괴롭혀가지고 이제 굶겨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정말 충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그 사건의 경위를 쭉 살펴보니 네. 피해자가 노트북을 파손했다. 이런 이유로 폭행하고 가혹행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 뭐 이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노동을 시켜서 그 돈도 사실 갈취를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뭐 하나 훔치다가 경찰에게 인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온몸에 이제 상처 투성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상해죄 이런 것들로 이제 가해자들을 고소를 했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그 고소를 취하하라 라는 명목을 가지고 오피스텔에 감금을 해놓고 수시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2달 이상 그렇게 방치해가지고 2달이나? 왜냐하면 2021년 4월 1일부터 이제 감금이 된 것 같은데 피해자가 사망한 날짜가 6월 13일인가 그래요. 2달 반 정도 되겠네요. 욕하기 그지 없어서 정말 이게 욕이 아니고서는 이거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 쌍놈 새끼들이네. 듣고만 있어도 짜증이 확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제가 만약에 그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형사처벌받게 놔두는 것 자체가 걔네들에게는 너무 호사를 누리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했다. 우리 송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형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육신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상해죄로 고소했다는 거를 가지고 보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굶겨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죠. 보복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 살인의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그럼요. 그죠? 때문에. 내가 감금하고 있는데 2달 반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살인의 충분한 방법이 되죠. 본인이 이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고소를 취하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형법상의 살인죄가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죄가 성립을 하고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형법상 형법 250조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보복범죄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5년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 기타 또 다른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동 공갈 이런 걸로도 이제 그 송치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갈취한 금액이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일당은 뭐 20만 원씩 몇 회를 일하게 해가지고 그 일당을 이제 뭐 갈취한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가혹행위하는 영상도 많이 유포된 것만도 여러 개고 실제로 찍혀 있는 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거 증거를 종합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냥 단순히 강요죄나 공갈죄가 아니라 강도죄 정도는 성립한다고 보여져요, 그죠? 공갈이든 강도든 다 재물을 노리는 범죄이긴 한데 공갈과 강도의 차이는 뭐예요?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강도 같은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극심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소위 말해서 심신상실 상태 정도가 되면 강도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강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 여러분 그 강도죄와 공갈죄는 딱 요 정도 차이입니다. 공갈죄는 빨리 줘. 겁먹는 정도. 강도는 막 때리고 뭐 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정도.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피해자는 공황 상태가 돼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무조건 들어주는 그렇죠. 뭐 총을 들이댔다거나 그렇죠. 몸에 상처를 내서 너무 아프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겁을 먹은 정도일까요? 피의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이 박탈이 돼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후자라고 이 보이죠. 정도라면 네. 아예 강도의 대상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그 약한 공갈로 처벌을 할 게 아니라 네. 2명 이상이니까 또 특수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특수강도가 그죠? 되죠. 특수강도는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쳤단 말이에요. 온몸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무기도 가능하지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피의자들, 가해자들한테 성립하는 범죄만 하더라도 유기징역에 상한이 없는 범죄가 2개 이상 성립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범죄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 흡수가 되죠, 그죠? 뭐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유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했을 때에는 상한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경합범 가중을 해가지고 4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형 과연 집행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형 폐지 원자는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사형을 폐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존치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